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 영상에서 저는 은퇴 비자로 말레이시아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MM2H 비자라는 비자인데요. 이 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국에서부터 비자를 신청하고 받을 때까지의 이런 과정과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 영상 앞서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비자 발급 과정이었고요. 저는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이 비자를 받으시라고 권유를 드린다거나 말레이시아 이민을 현혹한다거나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 영상에 제가 저는 9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MM2H 비자를 받았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단돈 9천만 원만 있으면 말레이시아에 가서 살 수 있나요? 그러면 그 비자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 엄청 많이 받았는데, 이런 MM2H 비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그런 질문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MM2H 비자란 거는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의 약자예요. 그래서 MM2H인데 세컨드 홈이죠. 은퇴 이후에 두 번째 집. 은퇴를 하지 않았던 했던 나의 두 번째 집은 말레이시아에다 꾸려라. 은퇴 비자를 받으시면 이 나라에서 우선 사업은 못해요. 그리고 취업도 못합니다. 경제적 활동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돈을 이 나라에서 벌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대신에 비자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오셔야 되는 분들은 MM2H 맞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오셔야 되거나 무슨 취업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다른 비자를 알아보셔야 돼요. 이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을 만나거나 하면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MM2H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9천만 원이라는 부분은 예치금 부분이에요. 말레이시아에 내가 비자를 얻고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9천만 원을 맡겨놓는 거죠. 제가 여기 거주하는 동안은 계속 맡겨놔야 돼요. 예전에는 이게 집을 산다고 하면 반 정도까지는 빼줬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 봤는데, 집을 사는 이유로는 이제 주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이제 앞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을 산다고 해서 50%를 제가 뺏어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원래도 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 돈은 그냥 계속 묻어두고 복리로 굴릴 생각이었긴 한데, 그래서 제가 9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큰 플로우를 틀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MM2H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 사실 이제 저희 와이프가 많이 이거를 알아보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와이프한테 부탁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제 영상으로 남겨놔도 아마 좀 글로 읽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답변을 많이 드리고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앞에 제가 답변 드렸던 부분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요 자주 하시는 질문들은 제가 그냥 예전에 가지고 있던 카페를 하나 이름을 바꿔놨는데, 거기에 이제 정말 주요 질문들만 답변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얻으시는 정보가 있다면 거기다 좀 공유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똑같이 제가 카페에다 올려놓을 거고, 이 영상 하단에 카페 링크는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M2H 신청 조건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이 다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50세 이상과 50세 미만이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이제 한국의 재산을 증명해야 됩니다. 말레이시아에 50세 미만의 경우는 50만 링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50만 링깃은 지금 네이버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1억 3,533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네이버 환율보다는 좀 넉넉하게 계산하셔야 되는 게, 얘네가 봤을 때 50만 링깃이 증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돈을 증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1억 5천 이상은 은행에 내가 현금으로 증빙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른 부분으로 증빙하는 부분도 있다고는 하던데, 저희는 현금으로 증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저는 잘 몰라요, 사실. 50세 이상은 이 증빙하셔야 되는 금액이 35만 링깃으로 줄어듭니다. 그게 35만 링깃이면 한 1억 1,000,
이상 정도를 내가 자산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잔고 증명하는 금액 부분이 다르고 50세 또 이상과 미만의 차이점은 디파짓이 다릅니다. 보증금을 넣을 때 50세 미만 같은 경우는 30만 링깃을 예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면 이제 9천만 원 정도거든요. 9천만 원을 말레이시아에 예치해야 되는 거고 50세 이상 같은 경우는 15만 링깃이에요. 15만 링깃을 MMQH 기간 동안 예치하시면 됩니다. 요 차이점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MMQH를 만약에 진짜로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순서로 가야 되는지, 저희가 어떤 순서대로 했는지, 그 순서 동안 뭔가가 어떤 이런 착오가 있고 어떤 점을 주의해서 했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잔고를 만드셔야 됩니다. 잔고 증명을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석 달 동안의 잔고 증명이 필요한데, 이거는 무조건 절대 시간이 2달하고 하루라는 시간이 들어가요. 어떻게 2달하고 하루라는 시간이 들어가냐면, 석 달 동안 매일 같은 날에 잔고 증명을 떼었을 때 그 잔고 증명 안에 제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 링깃 이상이 항상 통장에 찍혀 있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월 1일날 잔고 증명을 한번 첫 번째를 8월 1일날 잔고 증명을 했잖아요. 그 두 번째는 9월 1일, 세 번째는 10월 1일. 이렇기 때문에 석 달이 아니라 8월, 9월, 그리고 10월은 하루. 그래서 2달 하루가 무조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제일 먼저 잔고 증명을 맞춰놓는 게 좋아요. 석 달 동안 매번 같은 날 잔고 증명을 떼야 되기 때문에 그날 어찌됐든 돈이 플로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약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날 잔고 증명을 떼는 날만큼은 50만 링깃 이상이 내 통장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월 소득 증명이 필요한데, 월 1만 링깃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1만 링깃이면 약 지금 환율로 계산을 했을 때 대충 300을 곱했다고 했을 때 300만 원 이상이 내 소득을 증빙을 해야 돼요. 주 신청자가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회사 다니는 걸로 해서 신청을 했어요. 저희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저희가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영문으로 번역을 하고 공증을 했고요. 그 같은 날, 매일 같은 날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내역을 제출해야 돼요. 한 통장으로 만약에 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 통장에 예를 들어 8월 1일 잔고 증명을 한 달 있잖아요.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이잖아요. 이게 거리가 별로 멀면 좋지 않아요. 잔고 증명한 날이랑 급여 날이랑 좀 가깝게 잡으셔서, 급여 날이 예를 들어서 2일이잖아요. 그러면 8월 2일, 9월 2일, 10월 2일에 급여가 만약에 들어오면 이렇게 가깝게 잡으셔야 급여도 마찬가지로 석 달 동안을 떼야 되거든요. 이 석 달 동안을 떼려면 이게 거리가 멀면 끝나자마자 바로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잔고 증명한 날이랑 급여 들어온 날이랑 비슷하게 맞추셔서 잔고 증명은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이렇게 하시고, 급여는 8월 2일, 9월 2일, 10월 2일 이렇게 하면 10월 3일 정도에는 서류가 다 완료가 될 수 있잖아요. 제일 빠른 시간 안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뭐 너네가 말레이시아 와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증명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명쾌하게 증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3개월이 지나잖아요. 이 3개월 동안은 그냥 돈만 넣어놓고 내가 따로 할 건 없어요. 마지막에 3개월째가 됐을 때 은행에 가셔가지고 잔고 증명을 뗍니다. 딱 정확하게 같은 날로요. 꼭 1일이 아니어도 돼요. 뭐 8월 5일, 9월 5일, 10월 5일 이런 식으로 같은 날짜로 떼는데, 이 세 장을 떼어달라고 하시고 영문으로 떼어달라고 하세요. 영문으로 떼어달라고 하시고 은행 직인이 꼭 찍혀 있어야 됩니다. 은행 직인이 꼭 찍혀 있어야 돼요. 뭐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통장 내역도 마찬가지로 석 달치를 다 뗍니다. 급여가 그날에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행 도장을 다 받으세요. 영문으로 떼야 됩니다. 영문으로 떼서 은행 도장을 받으세요. 그러면 이 서류는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말레이시아 MMQH 신청하는 사이트에 신청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고요. 이 정도만 하시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이 돈을 증명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잔고 증명이 끝난 마지막 날부터 한 달 안에 끝나야 됩니다. 왜냐면 신청 직전 3개월을 요구를 해요. 근데 내가 잔고 증명, 소득 증명을 다 해놓고 나머지 서류를 한 달이 넘어버리면 신청 직전 3개월이 아니잖아요.
그 마지막 달을 또 끊어서 내야 돼요. 한 달이 넘어갈수록 한 달 안에 다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까지 다 끝내버려야 돼요. 이 직전 3개월까지는 천천히 여유 있게 하셔도 되는데 신청하는 달, 그 달만큼은 빨리 움직이셔가지고 와라락 해서 신청해 버리셔야 돼요.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영문 이력서입니다. 학력, 경력이 포함된 영문 양식의 이력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특별한 양식은 없고 영문으로 작성하기 어려우시면 내 이력서를 한글로 쓰셔서 번역에 가셔서 번역하시고 다시 공증을 받으셔야 돼요. 공증까지 꼭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신청자, 그러니까 만약에 주 신청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을 거잖아요. 모든 신청자의 여권에 모든 사본, 모든 페이지에 사본이 있어야 돼요. 모든 페이지에 사본을 준비하세요. 여권마다 준비하시고 맨 첫 번째 장, 맨 첫 번째 사진 있는 부분은 공증을 해야 돼요. 공증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 공증 같은 경우는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저희는 받았습니다. 한남동에 있는데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가셔가지고 맨 첫 번째 장 사진 있는 부분 각 신청자마다 다 공증을 받아서 준비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다 사본을 복사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권 기간이 뭐 1년, 2년 막 이렇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년짜리로 새로 받으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와이프가 7년 정도가 남았었단 말이에요. 이거 준비할 때 7년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래저래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 1년이 지나갔죠. 1년이 지나갔고 이 나라에 와서 이제 비자를 받았는데 5년짜리를 찍어주는 거예요. 비자에 보니까 6년이 채 안 남은 거예요. 약간 며칠 차이로 모자라 6년이 안 남으니까 딱 채워서 줄 수 있는 건 5년이에요. 5년짜리를 찍어줬어요. 비자를. 그러니까 여권 남은 기간만큼밖에 비자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을 최대한 길게 남겨서 오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신청할 때 최대한 그냥 새 여권 해서 하시고, 저희는 어차피 애가 여권이 그렇게 길게 안 나오잖아요.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또 갱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권이 길게 남아 있을수록 좋으니까 적게 남은 여권으로는 아예 시작하지 마시고 미리 여권 바꿔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라는 건데, 이거는 뭐 잘못한 일이 있는지 죄를 지은 일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서 비자가 거부되고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저희는 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비자를 잘 받았지만, 이거는 당연하게도 장기 체류 비자를 내주거나 영주권 시민권을 해주는 나라에서는 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주 신청자만 발급을 받으면 되고요. 뭐 음주운전 이런 것 때문에 좀 해외 가시고 이런 게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옛날에 알아볼 때는 많이 알았는데, 그게 나라별로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른데 제가 이건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배우자분 중에 한 분이 약간 뭐 음주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다른 분이 주신청자로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라는 거를 경찰서에 가셔서 영문으로 발급을 받으세요. 영문으로 발급을 해달라고 하면 경찰서에서 영문으로 발급을 해주고요. 그 경찰서 인지도장을 꼭 찍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영문 주민등록 등본. 등본을 떼면 가족이 다 나오겠죠. 이건 동사무소에서 떼면 됩니다. 등본 같은 경우는 저희 관공서에서 나온 서류잖아요. 이런 거는 공증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영문 재직 증명서. 저희는 회사에 다닌다고 이 소득을 증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문으로 된 재직 증명서를 공증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재직 증명서를 빼먹고 보낸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빼먹고 보낸 거였고, 이메일이 와가지고 너네 재직증명서 없다 해가지고 다시 재직증명서만 다시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제 신청하신다고 하면 이메일을 매일매일 체크하세요. 정말 뭔가 부족하거나 이런 서류가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절차와 이런 게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순서대로 될 뿐이고, MMTH 신청해놓고 욕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뭐 답장도 없다, 뭐 엄청.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절차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그냥 우리나라와 처리 방식이 다르고 느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뭐 며칠이면 될 일을 6개월씩 걸린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 얘기고, 이 나라는 6개월 걸리는 게 정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청하고 나시면 이메일을 매일매일 확인을 하세요. 저희도 이게 서류 부족이라는 이메일을 못 볼 뻔했어요. 정말 메일이 하도 제가 많이 오는데, 정말 메일함에 다 파묻혀 있었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봐가지고 바로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 다음에 재직증명서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영문급여 명세서, 이 급여 명세서는 제 통장에, 그때 아까 통장에 급여가 들어온 내역 있잖아요. 그 금액이 이제 일치하는 급여 명세서가 있어야 됩니다. 재직증명서상의 회사에서 발급된 급여 명세서. 이것도 특별한 폼은 없어요. 이게 어떤 뭐 또 뭐 어떤 뭐 무슨 급 이상의 회사여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 3개월 동안의 은행거래 내역서, 이건 말씀드렸고, 3개월 동안의 잔고증명,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끝났고, 마지막으로 여권용 사진 5장, 각 5장씩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 여권용 사진은 그러니까 이래저래 좀 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뽑으실 때 넉넉하게 좀 뽑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란 배경도 좀 넉넉하게 뽑아 놓으시고, 하얀 배경도 좀 넉넉하게 뽑아 놓으세요. 운전면허증 같은 거 할 때도 사진 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국제면허 처음에 만들 때도 사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사진이 많이 필요하니까 찍을 때 한 번에 싹 찍어서 사진을 좀 여러 개 많이 준비해 놓으시면 좋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게 준비가, 모든 서류가 다 끝났으면, 뭐 공증 그리고 번역 다 끝났으면요, MMTH 신청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 사이트 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페에다 남겨 놓을 텐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하면 신청 번호가 나오고, 영어로 된 쭉 이제 신청 서류가 나옵니다. 신청 서류가 나와요. 거기 뭐 이렇게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체크해서 신청서를 씁니다. 신청서 작성이 좀 어려우시면 주변에 이제 영어 잘 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이게 정말로 치명적인 잘못 쓰지 않는 이상은 뭐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 쓰시고, 우리가 준비한 서류를 더해서 거기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면 돼요. 저희는 DHL로 보냈습니다. DHL로 보내면 저희 집에서 오후에 보내면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더라고요. 한국보다 더 빨리 가요.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 문자 딱 오고, 8만원 줬나? 그 서류 봉투 하나 보냈는데 8만원 정도 줬는데, 뭐 그렇게 일단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신청을 하고 나서 보통 요즘 6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우리가 뭐 잔고 증명한 시간까지 합치면 한 3개월이라고 치고, 그 뒤로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주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1년 안짝으로 이주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현금이 막 약 1억 5천 정도 통장에 막 있으셨던 분들은 관계없지만, 뭐 다른 형태의 자산이었던 분들은 이것도 통장에 또 자산으로 만들어 놓거나 막 이런 과정 시간도 필요하고, 답사나 뭐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고민하는 시간. 그래서 딱 마음 먹은 순간부터 최단기간에 끝나야 9개월이에요. 9개월이 돼야 승인서가 나오는 거예요. 비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뭐 어떻게 생각하면 금방 나오고 쉽게 나온 건데,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힘드신 거죠. 정말 힘드셔서 막 정말 막 하루하루를 막 서로 막 카톡으로 너는 나왔냐 나는 안 나왔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좀 이런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 9개월 정도가 걸린다. 제일 빨리 해도 9개월 정도가 걸리고,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사이트에서 내 신청 번호로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회하시면서 이런 답답한 마음을 달래시면서 기다리시면 되고, 일정 승인이 이제 되면 우편으로 옵니다. 그 서류가, 승인서가 오는데, 그걸 들고 말레이시아에 이제 오시면 돼요. 오셔서 승인서가 승인된 날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예치를 하면 비자를 이제 주는 거예요.
승인서가 오기 전까지를 1차로 보통 나누고 승인서가 오고 난 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흘러가는 내용들을 2차로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1차가 쉽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2차가 쉽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뭐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쉬울 것도 없고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1차는 이런 이 서류가 틀렸나 맞았나 이런 조바심부터 해서 서류를 번역하고 이런 과정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생각할 수도 있는데, 2차는 이제 말레이시아 오셔서 뭐 신체 검사라든지 이제 승인서를 가지고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고, 뭐 보험을 들어야 되고, 은행 계좌를 열고 거기에 디파짓을 해야 돼요. 보증금을 넣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어려우신 거예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게 제 생각에도 말레이시아 어떤 연구가 없다면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뭐 어디 가서 보험을 들 것이며, 어디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것이며, 어디 가서 어느 은행에 뭐 함부로 간다고 해서 계좌를 만들기 쉽지는 않거든요, 이 나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현지 분들 도움을 받아서 하세요. 오셔가지고 어차피 오시면 지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현지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 은행 가서 계좌 만들어 주시고, 뭐 보험 가입하는 거 도와주고, 이런 것들 이제 2차가, 그리고 뭐 마지막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이민국에 가서 MMJG 신청까지 하고 비자까지 받는 것까지 도와주는 거를 2차 과정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 거죠. 1차 같은 부분은 어차피 본인이 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서류나 이런 부분은 남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본인이 다 준비하셔야 되고, 누가 가서 뭐 범죄 경력 회보서를 뗄 수 있겠어요?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 있겠어요? 어차피 다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1차는. 근데 2차 부분 같은 경우는 혼자 오셔서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부족하거나 약간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단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뭐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카페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굳이 꼭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멤버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하면 될 것 같고, 뭐 또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뭐 1차 부분이나 2차 부분에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도 있고, 믿을만한 에이전트 분들, 뭐 제가 아시는 분들 소개를 바란다고 하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렇게 비자를 받았고 제가 받은 방법이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보시고 하시면 되고, 제 말은 그냥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민의 정의를 국적 포기, 타국의 국적 취득이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정의하고 계신다고 하면 뭐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민의 정의는 그냥 장기 거주를 위해 해외에 나가서 사는 것,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이민의 정의예요. MMTH 비자를 받았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요. 한국에서 계속 사셔도 돼요. 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오시고 싶을 때만 오셔서 사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의미의 비자예요.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 보증금 9천만 원이 이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그 디파짓에 이자도 줍니다. 이자도 줘요. 그러니까 이율이 MMTH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주기도 하는데 2%대 뭐 받고 계신다는 분도 계시고, 뭐 3%, 4%대도 받고 계신다는 분도 있어요. 3% 후반대 그건데, 단순 계산해서 4%로 계산했을 때 360만 원 정도, 적게 잡아도 3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냥 뭐 한국에 어디 정기예금 해놨다 생각하고 여기 넣어 놓은 거고, 저의 일은 어차피 한국에서 하거나 여기에서 하거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민인데 그냥 여기서 제 일 하고 있는 거고, 비자도 있고 하니까 한국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아이 학교도 보낼 수 있고,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놓은 비자예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은행을 선정을 하실 때 말레이시아에 많은 은행이 있는데 은행마다 주는 이자가 많이 다르고 지점마다 다르고 다 틀려요. 정말로. 한국도 그렇잖아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다 틀리잖아요.
또 뭐 지점장 권한으로 조금 높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시는 분의 도움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뭐 작은 돈 아니잖아요. 9천만 원이라는 돈을 넣어놨을 때 0.5%만 이율이 차이 난다고 해도 45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혼자서 해결하기엔 좀 어려우시니까 2차를 하실 때는 도움을 좀 받는 경우가 많다. 물론 2차도 그냥 다 셀프로 하시려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 은퇴비자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끄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